어제 부산에서는 8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명씩 계속 넘게 나오다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긴데요. 이래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가지고 코로나 확산세 확 꺾이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겠지요. 이제 내일부터 18살에서 49살까지 연령층이 1차 접종을 시작하는데 점점 백신을 맞는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가 지금처럼 기승을 부리는 일은 안 없겠나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부산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모두 83명, 83명입니다. 예. 세 자릿수 확진자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주말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 검사치니까 이제 평일입니다. 이게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어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조심스럽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오늘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또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날도 1,500명이나 이런 숫자가 좀 줄는 듯이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주점, 음식점, 학원, 대학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도 계속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순하게 숫자가 두 자릿수로 줄었다고 해서 확산세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런데 또 문제는 전국적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그 위중증 환자는 어제부로 420명인데 이 방역당국의 공식 집계 위에 최다의 기록입니다. 델타형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예. 직장인들이 이제 여름 휴가 끝나고 일상 복귀 그리고 이제 초중고 개학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확산세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위중증 환자도 상대적으로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신규 확진자의 93.4%가 백신 미접종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거의 백신 미접종자였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6만 5천 명 중에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93.4%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이었고 나머지는 1차 접종자가 5.2%, 접종을 완료한 자가 1.4%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1,400명 중에 미접종자가 91.3%고요. 특히 이제 국내 돌파 감염 사례 중에 이런 사례는 0.03%이기 때문에 예. 접종을 하신 분들과 하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아주 크다. 그래서 결국은 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어떤 이런 해결책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도 이 부작용 때문에 이 백신 접종 주저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간혹 그 매체에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려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득이 거기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폐해보다 훨씬 더 부작용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접종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위중증 이제 사망을 이루는 경우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18세 이상이 곧 그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더나의 백신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석 이전까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접종해 주시길 다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 예약을 못해서 못 맞힌 분들도 그 계속해서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약하고 그죠? 그렇죠. 추가로 그 예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일 9월 이전에 기존 예약을 이제 취소하고 그리고 9월 6일 이후로 원하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다시 선택해서 재예약을 하면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번거롭더라도 재예약을 하시면 또 빨리 접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산에서 30살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파이자 모더나가 아니라 한 번 맞는 그 얀센 백신 자율 접종이 시행이 된다던데 그 얀센 백신 접종 희망자가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콜센터 구군 보건소 전화로 문의를 하면 된다는데
글쎄요. 얀센이 돌파 감염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돌파 감염 가능성이 0.098%고 그 얀센이요. 아스트라제네카 0.55, 화이자 0.055, 0.055, 예. 화이자 백신이 0.018이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교차 접종이 훨씬 제일 낮은 0.012%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얀센이 이제 기존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계열의 어떤 백신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돌파 감염이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좋은 어떤 그 이야기가 위중증도라든지 네네. 이런 걸 막는 데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또 조금 더 일부 월등하다라고 하는 그 보고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월성을 함부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네네. 대신에 이제 얀센 백신은 무조건 모든 그 분들한테 적용된다기보다는 실제로 접종을 이외하는 게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접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좀 접종의 기회가 뒤로 밀리는 분들한테 좀 더 빨리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얀센 접종 한참 군 필자 그리고 군인들 다 접종했잖아요. 예. 그로부터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6시 이후에 그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사람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 부럽던데. 전 진짜 아직 안 2차를 그래도, 2차를 안 끝내가지고 너무 부러워요 그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만 맞을 수 있다는데 네. 매력을 느껴가지고 많이들 좀 기다리고 계신 백신 중에 하나지. 근데 어제 보니까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자 백신 사용을 정식으로 승인했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긴급 사용 승인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긴급 사용 승인이란 말은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에 내리는 일시적 조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훨씬 더 좀 완화된 어떤 그 승인 조건으로 긴급하게 사용을 허락한 것이었고 지금은 이걸 정식으로 승인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식 승인을 계기로 정부, 기업, 학교 등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뉴욕시라든지 기타의 어떤 그 주립에서도 지금 교직원을 대상으로라든지 공무원 대상으로 의무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식 승인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가운데 한 20-30% 정도가 백신을 추가로 맞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뿐만 아니라 전에서는 화이자가 유일하게 지금 우선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정성이 입증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그 어떤 백신들도 추가적으로 대부분 다 정식 허가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접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백신보다 이 코로나19 관련 백신은 많은 대중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중에 이제 파이자가 정식 승인이 됐으니까 안 맞으신 분들은 최소한 파이자라도 맞으시면 좋겠다라는 분들, 좀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파이자 맞으세요. 그러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죠? 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인구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고 올가을 겨울을 잘 이겨낸다면 내년 봄쯤에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진짜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이스라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백신 도입이 좀 활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났고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미국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처럼 말이 정말로 그 예언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저도 정말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로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에는 10,000명을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고 대부분 돌파 감염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이유를 봤더니 이제 그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되고 나고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 주니까 첫 번째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너무 빨리 해제를 했다. 그리고 화이자 접종을 대부분 접종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통 6-8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져서 돌파 감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내에서 확산했던 이유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그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백신의 여러 가지 핸디캡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돌파 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스터샷을 세계 최초로 시작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7월 말부터는 60대 이상에서 그리고 현재는 지금 40대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3차 접종 후에 한 10일 지났더니 2차 접종보다 감염 예방 효과는 4배 높고 중증 악화 입원 등을 막는 데는 5~6배가 높은 예방 효과가 실제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들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접종을 완료를 해도 결국 돌파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스터샷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해법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좀 많은 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방역 당국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부스터샷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9월부터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향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1차 접종을 시작한 것이 지난 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의료진이 9월달 되면 이제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구로 오고 있고 요양병원은 보통 한 10월, 11월 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한 그 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런 부스터샷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돌파 감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기타의 나라들의 어떤 예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WHO는 백신 불평등으로 네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그 상황을 벗어난 데는 오히려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과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서도 부스터샷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추적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워낙 확산세가 큰 병이라서 근데 7~8개월 정도 했을 때 항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중증의 확률은 아직도 그 상대적으로 떨어진 항체만으로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